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가 무안군을 찾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세 번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이 동시에 옮겨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며칠이 멀다 하고 계속 찾아가 설득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주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에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광주시 공무원들이 광주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해 또다시 무안군을 찾았습니다. 열흘 만에 무안 세계면을 돈 건데 이번 방문 지역은 무안 현경면으로 군공항 이전 시 소음 피해 직접 지역에 포함된 곳입니다. 때문에 광주시는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군공항 이전 시 소음 대책 마련과 군공항 이전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무안국제공항으로 좀 통합이 돼야 무안국제공항 지금 저렇게 이렇게 좀 항공 수요도 없는데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측면에서 한번. 그러나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욕설을 내뱉고 홍보물을 찍는 등 항의가 거세지면서 광주시는 정해진 1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홍보 활동을 30분 만에 종료했습니다. 찬성사람과 반대사람과 갈라져가지고 서로 얼굴 부림튀고 이러셔야 되겠습니까? 광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무안에 내려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는 방식의 홍보 활동을 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직접 무안에 내려가는 일정도 공개했습니다. 다음 주 무안 1로 방문을 예고한 강 시장은 국민들에게 약속의 편지를 전달하고 광주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동행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무안군이 농번기에 방문을 피해달라는 공문을 보내왔다며 농번기의 일손을 도와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번기의 일손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방문을 좀 해볼까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막 억지로 우리 광주시에서 무안 국민들을 막 이렇게 피곤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홍보 활동에는 참석한 반면 두 번째, 세 번째 홍보 활동에 불참했는데 전남도 관계자는 광주시가 사전 협의 없이 무안군을 방문해 일정을 조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이곳 무안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주말 저녁 무안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출발 예정이었던 항공기가 30시간 넘게 지연되다 결국 승객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공항 활성화를 위해 전세기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안 국제공항 로비에 승객 수십 명이 모여 있습니다. 다낭으로 가는 항공기 출발이 하루 넘게 지연되면서 공항에 발이 묶인 겁니다. 당초 1일 오후 8시 출발 예정이었던 비행기는 2일 오전 11시로 미뤄지더니 오후 2시, 6시, 그리고 2일 오전 3시로 4차례 연기됐습니다. 딜레이 됐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또 천불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예 포기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 그 여행 일정에서 시간상으로 이미 오버되고 이탈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어떤 하소연을 하겠어요? 승객들은 대합실이나 인근 숙박업소 등에 머물며 밤을 새웠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베트남 국적의 비에젯 항공 VJ8559편으로 다낭에서 무안으로 오던 중 기체 결함이 발생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비하느라 연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승객 221명 전원이 탑승을 취소했고 예정된 출발 시간 31시간 만에서야 비행기는 텅 빈 채 다낭으로 떠났습니다. 3박 5일 패키지 여행을 떠나지 못하게 된 승객들은 여행사의 항공과 교통, 숙박비는 물론 항공기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용 금액까지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황. 여행사 3곳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환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숙박하고 식비 같은 경우는 전날 1인당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하고 손님들한테 먼저 선결제 하시고 나중에 영수증 청구해 주시면 그 비용 차감해준다 했고. 무안 국제공항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다낭 노선을 포함해 모두 5개 노선이 전세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정 수요가 있어야 항공사에서 정기편을 편성하는데 공항 이용객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여행사가 항공사로부터 전세기를 빌려 운영하는 겁니다. 전라남도도 공항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관광 설명회를 여는 등 전세기 유치에 힘쓰고 있지만 정작 사후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항공사하고 여행사나 또 우리 이번에 베트남 비에이치 항공이죠. 그때 공무원들 좀 잡아서 보내겠습니다. 제발 이런 상황이 도민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평상시에 비행기들 경비를 철저히 하고 좀 뛰어달라고. 올해 무안 국제공항에서 운항한 국제선 가운데 12%인 31편이 결함 등의 이유로 이륙이 지연됐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지난주 개원한 제22대 국회는 광주 전남의 모든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초거대 범야권으로 구성됐죠. 야권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 전남의 현안 사업에 속도가 기대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할 지역 현안 법안은 어떤 게 있는지 주현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회의사당 외벽에 22대 국회 시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앞으로 4년간 국회에서 논의될 법안 접수도 시작됐습니다. 광주로서는 지난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된 인공지능 기본법 발의가 시급합니다. 광주의 핵심 미래 먹거리 산업인 인공지능을 국가가 어떻게 지원하고 어떻게 육성할 건지가 담길 것으로 기대됐지만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8년으로 법안 효력이 종료되는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도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광주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특별법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 등 22대 국회 앞에 놓인 지역 현안 법안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시는 범야권의 의석수가 모두 192석에 달하는 만큼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 현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들을 명예시민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계의원을 위촉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8분의 의원님들 더하기 상임위 여러 의원님들을 관계의원으로 모셔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국회도 응답하고 나섰습니다.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개원 첫날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의 중심을 지역 발전에 두겠다고 약속했고 광주 전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원내 3당에 등극한 조국혁신당도 지역 현안 해결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역시 지역 현안 해결에 당 차원의 역량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 이슈라고 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분들만 똘똘 뭉쳐서 추진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여론에서 힘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관료 사회에서도 그다지 크게 다뤄지지 않을 염려들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우리 광주 전남의 문제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싶고요. 약속한 대로 산적한 지역 현안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22대 국회의 시계를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불안한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하나의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선발 투수 이일이가 팔꿈치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돼 올 시즌 사실상 출장이 어려워졌습니다. 시즌 초부터 이어진 선발 투수진 구멍이 또 뚫리게 됐는데 대체 투수들을 비롯해 투타의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 시즌 KBO를 주름잡는 내일의 불꽃투. 무사 만루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인 호수비를 선보이는 대체 내야수.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4승 2패의 성적을 거두며 4월 초 이후 2달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즌 우승팀 LG가 연승을 달리며 치고 올라오면서 2위와의 승차는 한 게임 반차로 줄었습니다. 원인은 여전히 구멍 뚫린 선발 투수진입니다. 시즌 전 1선발로 꼽혔던 윌 크로우가 부상으로 장기 이탈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유리마저 왼쪽 팔꿈치 이상으로 수술대에 올라 올 시즌 복귀가 힘들어졌습니다.
대체 투수인 캠 말드레드와 지난 한 달 주전 선발들의 공백을 잘 메워준 황동화의 활약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공수 주요 지표에서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투타의 집중력이 절실합니다. 특히 시즌 초부터 이어져온 잦은 실책으로 인한 수비 불안은 선두 질주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6경기 연속 만원 사례를 포함해서 올 시즌 15번째 전성 매진을 기록하는 등 관중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롯데와 홈 3연전을 가진 뒤에 힘겨운 수도권 9연전 원정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시구입니다. 순천의 한 도심 속 사찰 인근 야산에서 문헌 속에만 존재했던 100년 된 차밭이 발견됐습니다. 순천의 제조차 역사를 연구하고 지역만의 새로운 브랜드로 특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 도심 속 사찰인 향림사 인근의 한 야산. 숲을 100여 미터가량 헤치고 들어가니 긴 대나무 숲 사이로 무성한 녹차나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랫동안 인적이 닿지 않은 탓에 성인 키높이보다 더 높게 자라 있습니다. 이 차밭은 향림사 주지스님이 사찰 주변을 산책하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저도 그렇게 큰 차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손이 그동안에 닿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니 그 사이에 대나무 사이에가 있었고 사람들이 접근을 안 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차밭은 문헌 속에만 존재한 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던 100여 년 전 순천 최초, 호남 세 번째 재배차밭 석현다원으로 추정됩니다. 1940년 출간된 조선의 차와 선이라는 문헌을 통해 1914년 전남 순천시 석현리 0.2헥타르의 면적에서 762kg의 차를 생산해 도내와 통영 일원에 판매했다는 기록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최근 순천대학교 연구진이 석현다원에서 채취한 차잎을 활용해 중노차를 제다해 시음한 결과 다른 작설차에 비해 깊은 맛과 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나무 밭에서 차가 생산되게 되면 아무래도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차가 쓰고 떫은 맛이 덜하고 단맛이 강해집니다. 순천대 식품산업연구소는 보다 구체적으로 유전자와 함께 성분 분석을 통한 상품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100여 년 만에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석현다원. 순천의 제다 역사를 새롭게 재정립하고 새로운 지역 브랜드화를 통한 산업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까지 키워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에 닷새간 4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리며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공생과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열렸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평소 한산했던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학생으로 가득 찼습니다. 친구와 교사, 부모와 함께 진로 상담과 전공 체험, 다채로운 예술 공연을 즐깁니다. 저는 그 백고정 소리 만드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소리도 나고 친구들도 다 재밌어해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박람회에는 누적 기준 40만 명 넘는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2030년 교육 현장을 구현한 미래교실은 전국에서 주목받았고 세계 22개국 교육 지도자는 지역 중심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겠다는 여수 선언에 이름을 새겼습니다. 전남에서 전국으로, 지역에서 세계로 연결되는 미래 교육의 현장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화려하게 막을 내렸지만 과제도 남겼습니다. 행사 전부터 보여주기식, 일회성이란 지적이 나왔던 만큼 박람회 성과를 실제 교육 현장에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수교육, 다문화 등 모든 학생이 고루 미래교육의 혜택과 성과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교육계에서 우리 다양한 장애 유형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 학생들에게까지 지원이 되고 활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규모와 방식을 바꿔서라도 박람회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은 교육 현장에서 배우고 느끼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6개의 미래교실을 2개월 동안 박람회장에 유치해 교사와 학생이 수업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또 박람회 성과를 교육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도록 정책을 가다듬고 사업 계획을 세워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재심을 진행 중인 진도 저수지 살인 사건의 현장 검증이 21년 만에 열렸습니다. 저수지 살인 사건은 지난 2003년 장모 씨가 1톤 트럭을 몰다 인근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했던 아내를 숨지게 한 사건으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검찰 수사의 위법성이 인정돼 지난 2022년 재심이 확정됐습니다. 피고인 장 씨는 지난 4월 숨진 가운데 이번 현장 검증에서는 검증 차량을 이용해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 가능성과 살인 고의성 여부를 살폈습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광산군은 오늘 오래된 보훈회관 외벽에 호국 보훈 글귀를 새긴 기림벽 제막식을 열었습니다. 가로 6m, 세로 2m 규모의 보훈회관 벽에는 광산구 20여 곳 학교 학생들이 그린 그림과 보훈단체 회원들이 적은 글귀들이 새겨졌습니다. 광산군은 오래된 보훈회관 벽을 정비하기 위해 미래 세대와 보훈 세대가 함께하는 기림벽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 등 호남 지역 4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두 443명을 선발합니다. 광주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 전남북 지역 의과대학 4곳의 지역인재 전형 선발 인원은 총 정원 634명 중 64%인 4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인재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지역 고등학교에 입학해 졸업하거나 졸업을 앞둬야 합니다. 또 시교육청은 호남권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도 늘어날 걸로 보고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 등 다양한 대입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